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여러분 12% 시장도 폭락. 오늘 반등은 좀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영업일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오늘 반등 강하게 나올까요? 글쎄요. 최근 보시면은요. 쭉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 단기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밑으로 깨고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봉을 보더라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격 조정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멀리 갈 주식일수록 이격을 좁히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한번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는 되돌림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더 멀리 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하이닉스가 왜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은 왜 빠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서겠죠? 일단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왜 급락을 했을까?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바로 환율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무시가 됐었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삼전 닉스랑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 겁니다. 7배, 8배,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올라가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 목표치에 도달하면 당연히 팔게 돼 있습니다. 팔아서 달러로 바꿨겠죠. 그죠? 다시 살 수도 있지만 이 돈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터졌죠? 미국에서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거시경제 상황이 바뀌었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 고용도 너무 좋아요. 상대적으로. 두 개 잡아야 됩니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거든요. 물가랑 고용. 그러면은 FOMC가 있는 7월 30일까지 어떨까요? 달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는 상황이죠. 삼전 하이닉스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팔겠죠. 원화에서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 가치 올라가고 원화 가치 떨어지죠. 그러면 또 매도합니다. 빨리 팔아야 되겠죠.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가 매도를 부른 상황.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임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는데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무시가 된 것뿐입니다. 악재는 숨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쏠림 현상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쏠림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두 종목에만 돈이 다 베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받쳐줄 세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이걸 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비중이 커지니까 매도합니다. 달러를 바꾸죠.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집니다. 당연히 또 매도를 나오겠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가운데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받칠 만한 세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쏠림 현상이 결국엔 모든 출발입니다. 골고루 올라갔으면 좋은데 두 종목에 집중되면서 매기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겁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이어진 거죠. 아무리 무역으로 돈을 벌어도 미국, 영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송금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른 상황.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ETF입니다. 고버스. 어저께 금감원장이겠죠?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때 막았어야지. 박 대표가 영상에서 꾸준히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고버스 한 종목에만 두 종목에만 집중한다? 펀드라는 게 원래 여러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2배예요. 10조 가까운 물량이 들어갔다가 손절매도 2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 고환율. 이게 출발이죠. 근데 더 깊은 이유는 바로 쏠림 현상입니다. 이게 진짜 심해진 거죠. 극단적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ETF입니다. 고버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쏠림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심해졌느냐? 삼성전자는 별로 안 사고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SK하이닉스가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적인 내용이죠. 삼전보다는 하이닉스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죠. 삼전 넘는 순간 강세장이 붕괴 신호가 온다. 쏠림 현상이 완전히 극단화된 겁니다. 안 그래도 두 종목에 집중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죠.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근데 ETF 고버스 2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상한까지 온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5배나 많이 샀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결국엔 터진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딱 잘라 말씀드리면요. 7월 30일 FOMC 전까지는 시장 없습니다.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박 대표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증권사 시절부터.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쿨링 다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조정이 만약에 근데 급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간 조정은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빠지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단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오른 만큼 빨리 빠지느냐, 아니면 지루하게 가면 기간 조정으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이닉스가. 단기 추세도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기간의 여기 수급 동향 볼까요, 여러분? 제가 봐도 뻔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죠. 그죠? 외국인의 매도는 여러분 보통 4가지 단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고가 매도에서 3분의 1 물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때려버립니다. 지금은 고가 매도 구간이에요. 어제 급락이 나왔더니 고가 매도를 하면서 선물까지 때린 거죠. 아니 저기 공매도까지. 이게 구간 매도나 호가 매도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급락입니다. 어제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VI 걸리고 난리 날 겁니다. 진짜로. 외국인의 고가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3분의 물량 정리하고 나면 밑으로 때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간도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고생을 좀 했죠. 왜냐하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에서 2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강제 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숏 스퀴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상황이 달라졌죠. 어제부터 다시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고가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행이죠. 구간 매도로 바뀌는 순간부터 급락합니다. 공매도 숏 스퀴즈가 나왔었죠. 스퀴즈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다시 밑으로 때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길게 봤을 때는요. 아직 중장기 추세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죠?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 아닙니까?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원래 모든 종목은 동일한 원칙이 있죠?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10배, 11배 올랐죠? 6년 매집하고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간 이유가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너무 두 종목에 집중이 됐고 나중에 한 종목까지 몰려버려요. 깨고 내려갔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주봉이나 일봉을 보더라도 이격 좁히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수급은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트, 이슈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참 대단한데 일단 누가 봤는지 애널리스트가 참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저도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결국엔 나중엔 하이닉스로만 또 몰리는 현상. 참 어마어마합니다. 5배를 넘게 샀어요. 삼성전자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리밸런싱입니다. 삼전 닉스 팔고 미 국채 샀다. 국민연금도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비중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한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만약에 10%가 15%가 된다? 5%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AI 인프라 종목들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로봇, SMR, 최근에 광통신 같은 종목들 비중을 줄입니다. 7%씩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대박은 뭐죠? 추가될 종목도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팔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를 매매하기 위해서 필수 리포트입니다.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리밸런싱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리밸런싱 어떻게 하냐면요. 4대 증권사에서 위탁 운영하거든요. 삼성, 한투, 미래, NH. H사 했을 때 제가 이걸 해봤는데 국민연금이 먼저 증권사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오도가 나가는 거죠. 살 종목, 팔 종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매매 플랜을 짭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각각의 단계별 수량을 정합니다. 과연 어느 단계에 얼마큼 팔지 리밸런싱 계획. 하이닉스를 매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더군다나 추가된 히든 종목도 미리 꼭 선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밸런싱입니다.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63조 이것도 대박입니다. 이게 나중에 시장 폭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얘네들이 롱에 걸었는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숏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진정한 바닥은 그때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삼전닉스 역대급 전망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1500조까지 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죠. 삼성전자 아니었다. 외국인이 샀는데 뭐죠? 5배를 넘게 샀습니다.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된통 터진 거죠. 하이닉스 8월에 ADR이 상장됩니다. 8월달, 7월달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제가 보면 이것도 되게 수상합니다. 지금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저가에 살라 그랬죠. 나중에 상장한 다음에 고가에 팔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가 지금 한 방 맞았습니다. 빠지겠죠.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가? 기관들, 외국인들. 왜? ADR 상장하기 전에 최대한 싸게 살려고. 8월에 ADR 상장되면 주가 올라간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묘하죠? 6월 말이 다 돼서 주가가 한 방 맞았습니다. 7월달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죠. 최대한 바닥까지 뺀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이 되면 상장하면 그때는 팔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략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 달라진 반도체 평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어갔던 이유. 딱 잘라 얘기하면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있고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몰빵입니다. 파운드리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만큼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누가 수혜를 볼까요? 몰빵한 애가 수혜가 보겠죠.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5배는 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먼저 하이닉스 장 빠지는 고환율입니다, 여러분. 그죠? 두 번째 쏠림 현상. 세 번째 곧버스 ETF 곧버스. 핵심은 이거죠. 근데 쏠림 현상. 최근에 하이닉스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왔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그만큼 집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7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결제 약정 23조 이것도 큰 변수입니다. 1500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리고 8월에 ADR이 상장이 된다는 거. 일단 고환율, 쏠림 현상, ETF 곧버스, 리밸런싱 이 네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이 다 됐습니다. 끝나가고 있어요. 7월까지 조정합니다. 7월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8월에 ADR이 상장됐을 때 주가를 팔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누가? 기관 외국인들이. 박 대표가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격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뺐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월 전에. 기관 외국인이 싸게 사기 위해서. ADR 상장 전에. 그죠?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랐죠.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올라간 게 처음에는 기관 외국인이 조용히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에서 20% 이상 올라가는 군매도 세력들. 강제 스퀴즈가 들어옵니다. 강제 상한. 그래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다가 지나친 쏠림 현상. 나중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습니다. 한 종목으로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맞은 겁니다. 월봉이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매집한 종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기간이 길면 멀리 가게 돼 있다고. 이게 멀리 간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이닉스가. 추세가 깨질 수 있어요. 여기서. 깼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시장 폭락 관련 긴급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운영 전략. 박 대표가 다 미리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 짜놨습니다. 010 3158에 8575 하이하고 알러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104명이나 입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대입니다. 지금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하이닉스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문자로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에러스 일렉트릭에서 하이닉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010-3158에 875 하이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리포트 리밸런싱이 시작됐습니다. 팔기 시작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는 7월부터인데 삼전하고 닉스는 물론 대상이고요. 7%씩 갖고 있기 때문에 5% 이상 지분에 100% 이상 어느 종목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편입할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매도 대상 종목들은 AI 인프라 종목들이 8, 90%입니다. 반도체, 원전, SMR, 로봇, 전력, 강통신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되는 종목들도 잊지 마시고 미리 선침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를 매매하기 위해서 필수 리포트입니다. 문자로 연금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하이 리포트가 있죠. 두 번째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하이는 문자 신호고요. 연금 리포트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특히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연금 리포트랑 하이닉스 리포트 같이 보내드릴게요. 두 개는 같이 보셔야 되겠죠. 저도 이거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각각의 단계별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팔 것인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시너지가 클 겁니다. 연금 리포트, 하이닉스 리포트. 일단 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워낙 한 방 크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리 문제, 쏠림 현상 그리고 극단적인 하이닉스로의 쏠림 이게 원달러 환율이 원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었던 게 아니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닙니다. 꾸준히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근데 우리나라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무역으로 번 돈보다 주식으로 수익 낸 거를 달러를 바꾸는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외국인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시총도 크겠다. 사고 팔각이 좋죠. 그죠?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물론 다른 종목을 살 수 있겠지만 해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전쟁 때문에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어요. 물가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고용도 너무 좋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6월은 넘겼고 7월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 7월 30일이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부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먹었으니까 팔아서 달러로 바꿔놓고 국채를 사자. 이거죠. 국민연금도 삼전 닉스 팔아서 미 국채 샀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하고 미국의 채권, 국채를 산다. 이 전략입니다. 이게 기관, 외국인, 국민연금까지. 근데 외국 개인이 워낙 받쳐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개인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죠. 왜?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이 모든 출발이에요. 두 종목으로 너무 몰린 겁니다.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돈이 몰리니까. 그죠? 주식은 돈으로 쳐 바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인데도 고환율이 생긴 거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 상황이 벌어진 거고 더군다나 이 여기 변수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결자해지라고 7월에 미국의 30일, 7월 30일 금리 인상 결정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는 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열심히 달렸잖아요, 여러분. 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급하게 가격 조정이 오면 기간 조정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 생각이에요. 이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 문자 신호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어요. 짧게 조정 맞추고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예측 불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엔 제가 보기엔 뭔가 좀 느낌이 그동안 계속 이어지던 뭔가가 깨진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와 텔레그램, 문자 하이까지 그리고 연금 리포트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금 리포트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리밸런싱 할 때 얼마나 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장 조정받는다면 추가될 새로운 종목, 히든 종목도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 꼭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